제가 모셨던 법무실장님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분이신데 이분의 한 가지 특장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협상바이블 저자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는 어떻게 이메일을 쓰나요? 즉 신뢰받는 사람들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메일 서두에 이 이메일의 전반적인 어조를 사전에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첫인상이 이메일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본 이메일은 다음 주 미팅에 대한 아젠다를 공유하기 위해서 전달드립니다. 전반적인 어떤 취지가 드러나죠. 그죠? 또는 두 번째는 본건 협의 내용에 대해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본 이메일을 송부합니다. 이렇게 첫인상으로 간략하게 상대방에게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던지면 그 이메일의 효과는 첫 문장부터 정리된 깔끔한 느낌을 준다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메일은 짧게 핵심만 쓰고 반드시 상대방의 회신을 물어보라 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메일을 마치 막 주저리 이야기를 길게 쓰는 것은 사실 상대방이 이메일을 워낙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씩 받기 때문에 그게 잘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은 가급적 넘버링을 해서 짧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첨부로 붙이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메일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상대방의 회신을 짧게라도 물어보고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신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남기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본부장님 본 이슈에 대해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짧게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본부장이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이메일 회신을 보내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등 뒤를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감정을 섞어서 이메일에 회신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다 보면 모든 이메일이 기분 좋을 수는 없고 우리가 욱하는 감정이 들 수도 있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사실 이메일에는 그게 전부 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감정을 가지고 이메일로 쓰면 상대방이 굉장히 묵직하게 받아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감정적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욱하는 감정이 생길 때는 이메일을 즉각적으로 회신하지 말고 잠시 좀 접어두고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이메일을 다시 쓴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저녁에 내가 욱하는 감정이 들었다면 그거는 임시 보관함에 넣어두고 다음날 오전에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시간차를 두고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감정적 부분을 결부시키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적으로 묻어나는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 항상 그 다음날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번째는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라. 이제는 조금 더 고급 기술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킬을 썼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메일의 예약 발송 기능을 주로 아주 즐겨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날 그 시간에 바로 보내지 않고 오후 1시에 걸어두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후 늦게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후 5시 반에 걸어두거나 아니면 오후에 일을 하거나 저녁에 일을 했다면 저녁에 바로 보내지 않고 오전 9시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즉 제가 이메일이 나가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5시 반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예약 발송 기능을 활용을 하면 류전 변호사 이메일은 주로 계속 받아보면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받아보면 그 타이밍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오전 9시쯤 오겠지? 아니면 오후 1시쯤 오겠지? 아니면 오후 5시 반쯤 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신뢰감이 있구나.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그날 당일에 이메일을 보내시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당일에 보고하는 습관, 당일에 이메일을 공유하는 습관이요. 이거는 주저리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메일을 당일날 공유를 한다라는 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바스프라는 독일 기업에 다녔었는데요. 제가 모셨던 법무실장님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분이신데 이분의 한 가지 특장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법무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특히 이제 아주 최악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있어도 그날 당일 반드시 짧게 이메일로 보고를 하는 그것이 수십 년간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다 보니 함께 일하는 대표나 회장님께서 이 법무실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속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투명하다. 이 사람은 즉각적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걸 보면서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예측 가능성이구나.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특히나 좋은 점뿐만 아니고 나쁜 이벤트가 일어났어도 그날 당일에 반드시 보고하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사람 믿을 수 있구나라고 믿게 만드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작동하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워낙 이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이메일에 감정을 섞을 때도 있고 이메일로 뭔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타율 높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상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재현의 협상스쿨